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자라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덮어두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마음의 상처를 꽃과 나무로 피워내어 조용히 보살펴준다면 과거의 아픔도 푸르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출간 1년 7개월 만에 100쇄를 돌파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잊고 있던 행복을 되찾게 해준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에 이어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메리골드 시리즈의 치유 여정이 마침내 아름다운 엔딩을 맞이합니다. 2023년과 24년 연속 올해의 책 선정 20여 개국 17개 언어 번역, 그 뜨거운 울림의 여정이 이제 메리골드 마음식물원에서 완성됩니다. 이 책은 지워지지 않은 깊은 슬픔과 아픔을 꽃과 나무로 피워내어 돌보고 가꿔가는 이야기입니다. 상처의 얼룩을 지워주던 세탁소, 잃어버렸던 행복을 순간으로 남겨주던 사진관을 지나 이제 우리의 마음은 식물원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메리골드의 꽃말,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의 조각들이 식물원에서 피어나 새로운 열매를 맺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회복과 성장의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리골드 마음 식물원의 일부분을 출판사에서 허락해준 만큼만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나 몰라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펑펑 울어버리고. 뭐 어때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앞으로도 울고 싶을 때 귤나무 밑에서 울어요. 울고 나니까 시원하죠?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윤지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타인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도 싫어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약점을 드러내거나 속마음을 보이면 흠이 되니까. 그래서 윤지는 결혼하며 안도했다. 어서 아이를 가져 가정 안에서만 살고 싶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이라 생각하며 뜻대로 되는 일도 있음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물으세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잖아요. 윤지가 마신 위로차는 서서히 마음을 풀어주어 속에 있는 말을 꺼내게 하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솔직해지게 만든다. 위로차의 효능이 발휘되며 윤지는 슬슬 마음을 꺼낸다. 뭘 물어요?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데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끝 같은 이 도시 끝 바닷가에 혼자 오는 사람 중에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건 아닌데, 사람들은 늘 묻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도 묻고, 대답을 피하면 속을 감춘다 하고, 대답하면 다른 말하고. 힘들었겠다. 네, 충고하는 사람 의견에 수긍하지 않으면 수긍할 때까지 들어야 하고요.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린 모두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 들어줄 이가 필요해 타인과 만나는 거죠. 들어주면 좋은가요? 의아하다는 듯 윤지가 지은을 바라본다. 지금 말하는 건 어때요? 들어오기 전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준다면 위로받는 기분이 들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살아갈 힘도 나고요. 지은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쩌면 진심으로 공감되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맞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눈을 보고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그렇듯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라. 사실 저는 아이가 없으니 사람들이 편하겠다고 하거나 부럽다고 하거나 더 늦기 전에 가지라고 하거나 하는 말들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눈을 피하게 됐고요. 그런 감정들은 불편하죠. 왜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오죠? 남편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데.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시험관을 10번이나 했는데 오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해요. 여기는 마음의 얼룩이나 상처를 피워내는 공간이에요. 일반적인 식물원과 달리 마법이 깃든 공간인데 저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씩 놀라게 될 거예요. 지은이 왼손을 들어 한 바퀴 돌리자 빨간 꽃잎들이 손의 궤적을 따라 동그랗게 휘 돌아간다. 윤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 사장님 마술을 하시나?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해요. 여기 와서 마신 위로차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죠. 앞으로 일하면서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을 테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말해봐요. 지은이 싱긋 웃어 보인다. 윤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기까지 한다. 윤지는 날아다니는 꽃잎을 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는 잔에 남은 위로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동화책에서 이런 장면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눈앞에 마법이 펼쳐지니 신기해요. 저 지금 현실 맞죠? 그럼요. Don't worry. 왜 이렇게 속이 간지럽게 말이 쏟아질까요? 저는 결핍 같은 거 몰랐어요.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라 대학에 가고 저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보기에 좋은. 윤지 씨,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남들처럼 평범한 건 어떤 건가요? 왜 남들 보기에 좋아야 하죠? 내가 좋아야 하잖아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지은의 물음에 윤지가 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인 듯도 하고, 저는 아이만 낳으면 되는데 이 하나가 안 되니 인생에 실패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게 어딨어요.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런가요? 사실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 인생인데 왜 이리 갈팡질팡 흔들릴까요? 근데 사장님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뿌리가 단단히 땅에 박힌 사람처럼. 저는 매일 흔들리는데. 그럴 리가요. 나도 매일 흔들리는걸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나무들 좀 봐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어도 바람에 따라 잎과 가지가 흔들거리는 거 보이죠? 보여요. 나무도 매 순간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매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 해서 무조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타인의 판단 기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말도 윤지를 향한 것 같지만 지은 자신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지은도 이유를 찾지 못할 때면 행복도 즐거움도 보지 못했다. 능력을 자각한 첫날 자신의 실수로 부모를 잃은 뒤 100만 번을 다시 태어나며 부모님을 찾기에만 몰두하느라 오랜 시간 슬프게 보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마법의 결계를 풀고 드디어 100만 번째 삶을 끝내기로 한 날, 눈을 감으며 든 생각은 지은에게도 의외였다. 다시 태어나면 지나간 과오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이루지 못한 것만 보느라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이리도 어렵다. 그러고 보니 우산 없이 비를 흠뻑 맞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문득 예기치 못한 비를 만났을 때 지금처럼 비를 즐긴다면 우산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면 말이죠. 네. 내 생각엔 비가 올 땐 비 속에서 행복할 줄 알아야 해요. 비를 피하지 못할 땐 신나게 비를 맞아도 즐겁잖아요. 살면서 항상 맑기만 할 수는 없고 사람 마음도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 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 비가 내릴 땐 빗속에서 행복할 방법을 찾기요. 네, 식물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나 마음의 고통 같은 것들은 예상치 못한 비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안 가지고 다닐까 봐요. 농담도 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나아졌나 봐요. 나무는 떨어진 잎과의 이별에 슬퍼하느라 뿌리 뽑히거나 다른 나뭇잎에 소홀하지 않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일 뿐이죠. 아, 어려운 문제를 꼭 풀어야 하는 건 아닌데, 때론 풀지 못한 문제도 미궁으로 놔두어도 된다는 걸 왜 몰랐던 걸까? 고개를 끄덕이다 클로버와 민들레 꽃밭에 시선이 간다.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네잎 클로버라고? 사장님,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찾기 힘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죠? 지은은 네잎클로버 하나를 따서 윤지에게 건넨다. 윤지가 소중하게 받아올린 행운의 상징이 이곳에 무리지어 있다.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깨고 싶지 않은 달콤한 꿈이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 줄 알아요? 행운 아니면 행복 아닐까요? 맞아요. 행운. 그럼 세이클로버의 꽃말은요? 글쎄요. 바로 행복이에요. 아, 행운이건 행복이건 뭐가 중요한가? 결국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 풀 하나에도 의미 부여를 한다. 새잎도 내잎도 꽃말의 의미보다 존재 자체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우연한 행운이나 행복이 오리라 믿으면 진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지은은 민들레를 한 송이 따서 윤지의 귀에 꽂아준다. 지은의 스스럼 없는 행동에 윤지가 웃는다. 윤지 씨는 플로리스트 일을 했다고 했죠? 그럼 꽃을 좋아하겠네요? 네, 보고 있으면 좋아요. 사실 저는 꽃이 지기 위해 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이 최대한 천천히 지도록 돌보아주는 일에 보람을 느껴요. 아름다운 말이네요. 피어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고, 지기 위해 피어나기도 하고, 꽃이나 나무들을 돌보다 보면 상념이 사라져요. 제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윤지의 말에 두 사람 주변에 빨간 꽃잎이 빙그르르 돈다. 지은이 꽃잎에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자 꽃잎이 이내 마음을 비추는 유리구슬을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꽃바람에 진한 동백향기와 장미향이 한데 섞여 풍긴다. 지은이 유리구슬을 윤지의 눈앞에 들어올린다. 마음식물원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클로버처럼 행운 같은 행복이 피어나요. 이 유리구슬은 마음의 실제를 꽃이나 나무로 피워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죠. 네, 마음의 실제를 볼 수 있다고요? 근사하죠?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한 송이의 꽃이잖아요. 마음의 상처나 얼룩을 식물 가꾸듯 직접 보살펴 준다고 생각해 봐요. 잎도 닦아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가끔 영양제도 주며 보살펴 준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덜 슬플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럼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마음식물원을 열었어요. 나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내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믿어져요. 식물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니, 사장님을 만난 뒤로 꽉 막힌 마음이 서서히 풀리며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에요. 아마도 윤지 씨를 만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쓰고 싶었나 봐요. 어떤 일인지 직접 경험해 볼래요? 제 마음을 유리구슬에 비추어 피워내요? 역시 플로리스트 경력직답네요. 마음에 있는 슬픔을 식물로 피우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가 보살펴주면 슬픔이 서서히 옅어질 거예요. 물론 피운 마음 식물을 잘 돌본다면 말이죠.
만약 원하지 않으면 일만 도와도 좋아요. 선택은 윤지 씨가 해요. 아이를 떠나보낸 미안함으로 행복해지기를 거부하고 지내면서도 웃고 지내던 날들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래도 될까? 흔들리는 윤지의 눈동자를 보며 지은이 말한다. 때론 원인을 자책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 것 같은. 근데 있잖아요.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바꿀 수 없는 지난 후회에서 나와서 오늘을 살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젠 행복해지렴. 너를 위해서. 이런 말 아닐까요? 흔들리던 윤지의 눈동자는 유리구슬에 고정된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행복과의 거리가 한 걸음이다. 꽃나비가 윤지의 볼을 스친다. 윤지가 지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손을 내민다. 과거와 현재가 한 걸음의 차이이고 지나간 슬픔을 어제에게 주고 나올 용기도 한 걸음 차이다. 지우고 싶은 상처나 고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롭죠. 일부러 생각하려 말고 유리구슬을 봐요. 눈을 감는 게 좋아요. 간절한 소망을 유리구슬이 읽으면 마음 식물이 피어나 있을 겁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왜 눈을 감아야 하죠? 때론 어둠이 더 선명하고 밝으니까요. 눈을 감는 게 불편하면 눈을 뜨고 보아도 괜찮아요. 눈을 감는 건 일종의 마음을 정리하는 문을 의미해요. 열고 닫고. 네, 제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막상 유리구슬을 손에 드니 겁나요. 그럴 수 있어요. 윤지 씨 그거 알아요? 용기는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거래요. 식물도 스스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물을 주고 보살펴야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용기도 절로 나기를 기다리면 잘 나지 않더라고요. 말을 마친 지은은 입구를 향해 걷는다. 지은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윤지는 유리구슬을 눈앞까지 들어올리고 눈을 감고 간절히 어제의 슬픔을 딛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소망한다. 눈을 뜨니 유리구슬에 섬광처럼 잊은 듯 살던 장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생사를 베인 듯 아파온다. 윤지 씨, 우리에게 근사한 선물이네. 고마워. 고마워. 근데 나 얼떨떨하고 걱정돼.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아이라니. 잘할 수 있겠지? 걱정하지 마. 잘할 거야. 준비하던 샵 오픈도 미루지 말고 내가 많이 도울게. 결혼 전 함께 살던 첫 해에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다. 그 해에는 윤지가 꽃집을 오픈하고 다음 해 봄에 식을 올리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아이 소식에 윤지는 당혹스러웠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자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매일 밤 울음을 삼키던 중 뱃속의 아이가 임신 7개월에 태초를 목에 감고 떠났다. 유도분만으로 사산한 아이를 낳은 윤지는 화장터에도 가지 못했다. 준호는 그때도 묵묵히 혼자 아이를 보내고 왔다. 시간이 아픔을 희석시켜준다지만 실상은 돌처럼 굳어있다.
그날 이후 윤지와 준호는 떠난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그 뒤로 샵을 오픈했고 이듬해 계획했던 대로 식을 올렸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듯 했지만 시험관 시술을 놓지 못하고 다시 아이를 가지려 애를 써야 했다. 그것만이 윤지의 죄책감을 덜어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유리구슬에서 번져오는 기억은 창문 밖 바다의 넓은 지평선에서 재생된다. 첫 번째 아이를 잃고 침대 위에 웅크리며 소리 죽여 울기만 하던 어린 윤지가 보인다.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윤지야.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미안해. 아이를 안듯 유리구슬을 안고 미안하다 울부짖는다. 묻어둔 기억들이 윤지를 휘감는다. 없던 일처럼 묻어두었지만 자책하고 또 자책하던 날들이었다. 어느새 8년의 세월만큼 쌓인 슬픔을 다시 마주하며 윤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기처럼 몸을 웅크린다. 내가 안아줄게. 이제는 괜찮아. 이제 보내주자, 윤지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안아주어야 할 마음을 제때 안아주지 못하면 슬픔은 소멸하지 않고 덩이 져 웅크려 있다. 고마워. 미안해.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 이제는 나도 웃어도 될까? 눈을 뜨는 순간 유리구슬에서 초록빛이 번진다. 빛이 끝나는 지점에서 페퍼민트 잎들이 회오리 치듯 뱅글뱅글 내려와 유리구슬을 감싼다.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듯 빛을 내는 초록잎들의 향연을 넋놓고 바라보던 윤지의 마음에 반짝하고 빛이 터지고 초록잎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유리구슬 대신 아주 작은 나무 묘목이 들려 있었다. 병꽃나무네. 의미는 내 마음속 사랑. 내가 너를 기억해.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이 묘목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고운 분홍색 꽃이 핀다. 아기가 태어나면 입히려고 사두었던 베네저고리와 비슷한 색이다. 지난 8년간 꺼내보지 않았으니 그 옷도 색이 바래스려나? 윤지는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아이가 다시 품에 와준 것 같아 왼쪽 팔에 묘목을 안고 아기를 달래듯 안는다. 우리 아기 사실은 내가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가면 네가 떠난 게 사실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아가야. 마지막 가는 길을 엄마가 함께 했어야 하는데. 살면서 크게 힘든 일을 겪어본 적 없던 윤지는 첫 번째 유산과 두 번째 유산의 충격 모두 감당할 수 없어 외면해버렸다. 그래야 없던 일이 될 것 같았다. 아무 일 없던 듯 살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아무렇지 않지 않았다. 보고 싶었어. 눈물은 왜 마르지 않는 걸까? 병꽃나무를 안고 숨죽여 오는 윤지의 어깨에 따스한 손길이 닿는다. 어깨에 들썩임이 잦아들자 지은이 화분한 알을 더 건넨다.
철쭉이 한 송이 피어 있는 작은 화분이다.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에요. 저한테요? 네, 우리 마음식물원의 첫 직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철쭉의 꽃말 알아요? 나를 사랑해요. 맞아요. 매일 날씨가 맑을 수 없듯이 우리의 감정도 폭풍처럼 몰아치고 또 몰아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뜨거운 태양이 비추어요. 하지만 흐린 날도 맑은 날도 모두 내 인생이잖아요. 먼저 나를 사랑해주면 내게 온 역경과 시련들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끌어안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 순 없나요?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처럼 아픔과 기쁨은 자연스러운 감정 같아요. 매일 기쁘기만 하다면 그 감정이 과연 기쁨으로 느껴질까요? 이 화분들을 잘 돌보며 힘든 마음과 화해하고 안아주며 오늘을 살아봐요. 화해하고 안아주면 행복해지나요? 글쎄요. 행복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는 게 지금보단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밤은 달고 편안한 잠에 들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루 4시간씩 출근하는 거 어때요? 알겠어요, 사장님. 심장에 붙은 돌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가볍네요. 오랜만에 가벼워 어색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윤지가 오른손에는 철쭉 화분을, 왼손에는 병꽃나무 화분을 안고 인사를 한다. 슬픔이 꽃이 필 수 있다니 앞으로 이 식물원을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아기를 안듯 화분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뒤돌아선 윤지를 향해 지은이 세상 무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든다. 그녀가 웃으면 꽃이 피는 것 같다. 신비하고 이상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할 날이 기대된다. 영화에서는 시간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 장소가 사라지던데. 7개의 나무 발판을 천천히 밟고 나온 윤지가 눈을 질끈 감고 뒤를 돌아본다. 눈을 뜨면 꿈에서 깨버릴까봐 겁이 난다. 손에 든 화분도 사라지고 비밀의 정원 같던 마음 식물원도 사라질까봐 실눈을 살짝 뜬다. 있어. 꿈이 아니야. 여러 번 눈을 비벼도 마음 식물원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윤지는 터질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고 사뿐히 걸음을 뗀다. 매일이 똑같은 날씨가 아니듯 걸음도 같은 걸음이 아니구나. 오는 걸음과 가는 걸음의 무게가 일이 다를 수 있다니.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크게 숨을 쉬는데 가방에서 진동이 울린다. 준호 씨, 여러 번 전화했어? 미안, 전화 온 걸 몰랐네.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어. 괜찮은 거야? 준호의 걱정에 미안해진다. 뱃속에 아이들을 보내고 준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는 마음은 오죽할까?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같이 고민해보자. 그나저나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좋지. 당신 외출할 수 있겠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우리 오래전 그 아이 보낸 장소에 가보자. 그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당신 혼자 아이 보내주고 왔잖아. 그런데 나는 아직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더라고. 두 번째 아이 보내고 나무 심었다고 했잖아. 거기 맞지? 맞아. 그때 윤지 씨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아이 보내고 와서도 나무를 심었어. 두 번째 아이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으니 나무만 심었고. 알고 있었어? 놀란 준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린다. 알지? 왜 몰라? 준호 씨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옆을 보지 못했어. 보고 싶어, 준호 씨. 버스 온다. 금방 갈게.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했다. 기다리면 오는 버스처럼 기다리는 것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찾아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자라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덮어두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마음의 상처를 꽃과 나무로 피워내어 조용히 보살펴준다면 과거의 아픔도 푸르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출간 1년 7개월 만에 100쇄를 돌파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잊고 있던 행복을 되찾게 해준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에 이어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메리골드 시리즈의 치유 여정이 마침내 아름다운 엔딩을 맞이합니다. 2023년과 24년 연속 올해의 책 선정 20여 개국 17개 언어 번역, 그 뜨거운 울림의 여정이 이제 메리골드 마음 식물원에서 완성됩니다. 이 책은 지워지지 않은 깊은 슬픔과 아픔을 꽃과 나무로 피워내어 돌보고 가꿔가는 이야기입니다. 상처의 얼룩을 지워주던 세탁소, 잃어버렸던 행복을 순간으로 남겨주던 사진관을 지나 이제 우리의 마음은 식물원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메리골드의 꽃말,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의 조각들이 식물원에서 피어나 새로운 열매를 맺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회복과 성장의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리골드 마음 식물원의 일부분을 출판사에서 허락해준 만큼만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나 몰라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펑펑 울어버리고. 뭐 어때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앞으로도 울고 싶을 때 귤나무 밑에서 울어요. 울고 나니까 시원하죠?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윤지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타인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도 싫어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약점을 드러내거나 속마음을 보이면 흠이 되니까. 그래서 윤지는 결혼하며 안도했다. 어서 아이를 가져 가정 안에서만 살고 싶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이라 생각하며 뜻대로 되는 일도 있음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물으세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잖아요. 윤지가 마신 위로차는 서서히 마음을 풀어주어 속에 있는 말을 꺼내게 하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솔직해지게 만든다. 위로차의 효능이 발휘되며 윤지는 슬슬 마음을 꺼낸다. 뭘 물어요?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데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끝 같은 이 도시 끝 바닷가에 혼자 오는 사람 중에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건 아닌데, 사람들은 늘 묻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도 묻고, 대답을 피하면 속을 감춘다 하고, 대답하면 다른 말하고. 힘들었겠다. 네, 충고하는 사람 의견에 수긍하지 않으면 수긍할 때까지 들어야 하고요.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린 모두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 들어주리가 필요해 타인과 만나는 거죠. 들어주면 좋은가요? 의아하다는 듯 윤지가 지은을 바라본다. 지금 말하는 건 어때요? 들어오기 전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준다면 위로받는 기분이 들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살아갈 힘도 나고요. 지은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쩌면 진심으로 공감되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맞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눈을 보고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그렇듯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라. 사실 저는 아이가 없으니 사람들이 편하겠다고 하거나 부럽다고 하거나 더 늦기 전에 가지라고 하거나 하는 말들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눈을 피하게 됐고요. 그런 감정들은 불편하죠. 왜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오죠? 남편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데.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시험관을 10번이나 했는데 오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해요. 여기는 마음의 얼룩이나 상처를 피워내는 공간이에요. 일반적인 식물원과 달리 마법이 깃든 공간인데 저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씩 놀라게 될 거예요. 지은이 왼손을 들어 한 바퀴 돌리자 빨간 꽃잎들이 손의 궤적을 따라 동그랗게 휘 돌아간다. 윤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 사장님 마술을 하시나?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해요. 여기 와서 마신 위로차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죠. 앞으로 일하면서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을 테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말해봐요. 지은이 싱긋 웃어 보인다. 윤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기까지 한다. 윤지는 날아다니는 꽃잎을 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는 잔에 남은 위로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동화책에서 이런 장면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눈앞에 마법이 펼쳐지니 신기해요. 저 지금 현실 맞죠? 그럼요, don't worry. 왜 이렇게 속이 간지럽게 말이 쏟아질까요? 저는 결핍 같은 거 몰랐어요.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라 대학에 가고 저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보기에 좋은. 윤지 씨,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남들처럼 평범한 건 어떤 건가요? 왜 남들 보기에 좋아야 하죠? 내가 좋아야 하잖아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지은의 물음에 윤지가 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인 듯도 하고 저는 아이만 낳으면 되는데 이 하나가 안 되니 인생에 실패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게 어딨어요.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런가요? 사실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 인생인데 왜 이리 갈팡질팡 흔들릴까요? 근데 사장님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뿌리가 단단히 땅에 박힌 사람처럼. 저는 매일 흔들리는데. 그럴 리가요. 나도 매일 흔들리는걸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나무들 좀 봐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어도 바람에 따라 잎과 가지가 흔들거리는 거 보이죠? 보여요. 나무도 매 순간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매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 해서 무조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타인의 판단 기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말도 윤지를 향한 것 같지만 지은 자신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지은도 이유를 찾지 못할 때면 행복도 즐거움도 보지 못했다. 능력을 자각한 첫날 자신의 실수로 부모를 잃은 뒤 100만 번을 다시 태어나며 부모님을 찾기에만 몰두하느라 오랜 시간 슬프게 보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마법의 결계를 풀고 드디어 100만 번째 삶을 끝내기로 한 날, 눈을 감으며 든 생각은 지은에게도 의외였다. 다시 태어나면 지나간 과오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이루지 못한 것만 보느라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이리도 어렵다. 그러고 보니 우산 없이 비를 흠뻑 맞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문득 예기치 못한 비를 만났을 때 지금처럼 비를 즐긴다면 우산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면 말이죠. 네. 내 생각엔 비가 올 땐 비 속에서 행복할 줄 알아야 해요. 비를 피하지 못할 땐 신나게 비를 맞아도 즐겁잖아요. 살면서 항상 맑기만 할 수는 없고 사람 마음도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 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 비가 내릴 땐 빗속에서 행복할 방법을 찾기요. 네, 식물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나 마음의 고통 같은 것들은 예상치 못한 비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안 가지고 다닐까 봐요. 농담도 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나아졌나 봐요. 나무는 떨어진 잎과의 이별에 슬퍼하느라 뿌리 뽑히거나 다른 나뭇잎에 소홀하지 않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일 뿐이죠. 아, 어려운 문제를 꼭 풀어야 하는 건 아닌데 때론 풀지 못한 문제도 미궁으로 놔두어도 된다는 걸 왜 몰랐던 걸까? 고개를 끄덕이다 클로버와 민들레 꽃밭에 시선이 간다.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네잎 클로버라고? 사장님,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찾기 힘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죠? 지은은 네잎 클로버 하나를 따서 윤지에게 건넨다. 윤지가 소중하게 받아올린 행운의 상징이 이곳에 무리지어 있다.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깨고 싶지 않은 달콤한 꿈이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뭔 줄 알아요? 행운 아니면 행복 아닐까요? 맞아요. 행운. 그럼 세이 클로버의 꽃말은요? 글쎄요. 바로 행복이에요. 아, 행운이건 행복이건 뭐가 중요한가? 결국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 풀 하나에도 의미 부여를 한다. 새잎도 내잎도 꽃말의 의미보다 존재 자체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우연한 행운이나 행복이 오리라 믿으면 진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지은은 민들레를 한 송이 따서 윤지의 귀에 꽂아준다. 지은의 스스럼 없는 행동에 윤지가 웃는다. 윤지 씨는 플로리스트 일을 했다고 했죠? 그럼 꽃을 좋아하겠네요? 네, 보고 있으면 좋아요. 사실 저는 꽃이 지기 위해 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이 최대한 천천히 지도록 돌보아주는 일에 보람을 느껴요. 아름다운 말이네요. 피어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고 지기 위해 피어나기도 하고 꽃이나 나무들을 돌보다 보면 상념이 사라져요. 제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윤지의 말에 두 사람 주변에 빨간 꽃잎이 빙그르르 돈다. 지은이 꽃잎에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자 꽃잎이 이내 마음을 비추는 유리구슬을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꽃바람에 진한 동백향기와 장미향이 한데 섞여 풍긴다. 지은이 유리구슬을 윤지의 눈앞에 들어올린다. 마음식물원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클로버처럼 행운 같은 행복이 피어나요. 이 유리구슬은 마음의 실제를 꽃이나
나무로 피워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죠. 네, 마음의 실제를 볼 수 있다고요? 근사하죠?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한 송이의 꽃이잖아요. 마음의 상처나 얼룩을 식물 가꾸듯 직접 보살펴 준다고 생각해 봐요. 잎도 닦아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가끔 영양제도 주며 보살펴 준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덜 슬플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럼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마음 식물원을 열었어요. 나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내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믿어져요. 식물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니, 사장님을 만난 뒤로 꽉 막힌 마음이 서서히 풀리며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에요. 아마도 윤지 씨를 만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쓰고 싶었나 봐요. 어떤 일인지 직접 경험해 볼래요? 제 마음을 유리구슬에 비추어 피워내요? 역시 플로리스트 경력직답네요. 마음에 있는 슬픔을 식물로 피우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가 보살펴주면 슬픔이 서서히 옅어질 거예요. 물론 피운 마음 식물을 잘 돌본다면 말이죠. 만약 원하지 않으면 일만 도와도 좋아요. 선택은 윤지 씨가 해요. 아이를 떠나보낸 미안함으로 행복해지기를 거부하고 지내면서도 웃고 지내던 날들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래도 될까? 흔들리는 윤지의 눈동자를 보며 지은이 말한다. 때론 원인을 자책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 것 같은. 근데 있잖아요.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바꿀 수 없는 지난 후회에서 나와서 오늘을 살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젠 행복해지렴. 너를 위해서. 이런 말 아닐까요? 흔들리던 윤지의 눈동자는 유리구슬에 고정된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행복과의 거리가 한 걸음이다. 꽃나비가 윤지의 볼을 스친다. 윤지가 지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손을 내민다. 과거와 현재가 한 걸음의 차이이고 지나간 슬픔을 어제에게 주고 나올 용기도 한 걸음 차이다. 지우고 싶은 상처나 고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롭죠. 일부러 생각하려 말고 유리구슬을 봐요. 눈을 감는 게 좋아요. 간절한 소망을 유리구슬이 읽으면 마음 식물이 피어나 있을 겁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왜 눈을 감아야 하죠? 때론 어둠이 더 선명하고 밝으니까요. 눈을 감는 게 불편하면 눈을 뜨고 보아도 괜찮아요. 눈을 감는 건 일종의 마음을 정리하는 문을 의미해요. 열고 닫고. 네, 제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막상 유리구슬을 손에 드니 겁나요. 그럴 수 있어요. 윤지 씨 그거 알아요? 용기는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거래요. 식물도 스스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물을 주고 보살펴야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용기도 절로 나기를 기다리면 잘 나지 않더라고요. 말을 마친 지은은 입구를 향해 걷는다. 지은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윤지는 유리구슬을 눈앞까지 들어올리고 눈을 감고 간절히 어제의 슬픔을 딛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소망한다. 눈을 뜨니 유리구슬에 섬광처럼 잊은 듯 살던 장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생사를 베인 듯 아파온다. 윤지씨, 우리에게 근사한 선물이네. 고마워. 고마워. 근데 나 얼떨떨하고 걱정돼.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아이라니. 잘할 수 있겠지? 걱정하지 마. 잘할 거야. 준비하던 샵 오픈도 미루지 말고 내가 많이 도울게. 결혼 전 함께 살던 첫 해에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다. 그 해에는 윤지가 꽃집을 오픈하고 다음 해의 봄에 식을 올리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아이 소식에 윤지는 당혹스러웠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자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매일 밤 울음을 삼키던 중 뱃속의 아이가 임신 7개월에 태초를 목에 감고 떠났다. 유도분만으로 사산한 아이를 낳은 윤지는 화장터에도 가지 못했다. 준호는 그때도 묵묵히 혼자 아이를 보내고 왔다. 시간이 아픔을 희석시켜준다지만 실상은 돌처럼 굳어있다. 그날 이후 윤지와 준호는 떠난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그 뒤로 샵을 오픈했고 이듬해 계획했던 대로 식을 올렸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듯 했지만 시험관 시술을 놓지 못하고 다시 아이를 가지려 애를 써야 했다. 그것만이 윤지의 죄책감을 덜어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유리구슬에서 번져오는 기억은 창문 밖 바다의 넓은 지평선에서 재생된다. 첫 번째 아이를 잃고 침대 위에 웅크리며 소리 죽여 울기만 하던 어린 윤지가 보인다.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윤지야.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미안해. 아이를 안듯 유리구슬을 안고 미안하다 울부짖는다. 묻어둔 기억들이 윤지를 휘감는다. 없던 일처럼 묻어두었지만 자책하고 또 자책하던 날들이었다. 어느새 8년의 세월만큼 쌓인 슬픔을 다시 마주하며 윤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기처럼 몸을 웅크린다. 내가 안아줄게. 이제는 괜찮아. 이제 보내주자, 윤지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안아주어야 할 마음을 제때 안아주지 못하면 슬픔은 소멸하지 않고 덩이 져 웅크려 있다. 고마워. 미안해.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 이제는 나도 웃어도 될까? 눈을 뜨는 순간 유리구슬에서 초록빛이 번진다. 빛이 끝나는 지점에서 페퍼민트 잎들이 회오리 치듯 뱅글뱅글 내려와 유리구슬을 감싼다.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듯 빛을 내는 초록잎들의 향연을 넉넉히 바라보던 윤지의 마음에 반짝하고 빛이 터지고 초록잎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유리구슬 대신 아주 작은 나무 묘목이 들려 있었다. 병꽃나무네. 의미는
내 마음속 사랑, 내가 너를 기억해.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이 묘목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고운 분홍색 꽃이 핀다. 아기가 태어나면 입히려고 사두었던 베네저고리와 비슷한 색이다. 지난 8년간 꺼내보지 않았으니 그 옷도 색이 바래스려나? 윤지는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아이가 다시 품에 와준 것 같아 왼쪽 팔에 묘목을 안고 아기를 달래듯 안는다. 우리 아기, 사실은 내가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가면 네가 떠난 게 사실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아가야. 마지막 가는 길을 엄마가 함께 했어야 하는데. 살면서 크게 힘든 일을 겪어본 적 없던 윤지는 첫 번째 유산과 두 번째 유산의 충격 모두 감당할 수 없어 외면해버렸다. 그래야 없던 일이 될 것 같았다. 아무 일 없던 듯 살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아무렇지 않지 않았다. 보고 싶었어. 눈물은 왜 마르지 않는 걸까? 병꽃나무를 안고 숨죽여 오는 윤지의 어깨에 따스한 손길이 닿는다. 어깨에 들썩임이 잦아들자 지은이 화분 하나를 더 건넨다. 철쭉이 한 송이 피어있는 작은 화분이다.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에요. 저한테요? 네, 우리 마음식물원의 첫 직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철쭉의 꽃말 알아요? 나를 사랑해요. 맞아요. 매일 날씨가 맑을 수 없듯이 우리의 감정도 폭풍처럼 몰아치고 또 몰아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뜨거운 태양이 비추어요. 하지만 흐린 날도 맑은 날도 모두 내 인생이잖아요. 먼저 나를 사랑해주면 내게 온 역경과 시련들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끌어안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 순 없나요?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처럼 아픔과 기쁨은 자연스러운 감정 같아요. 매일 기쁘기만 하다면 그 감정이 과연 기쁨으로 느껴질까요? 이 화분들을 잘 돌보며 힘든 마음과 화해하고 안아주며 오늘을 살아봐요. 화해하고 안아주면 행복해지나요? 글쎄요, 행복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는 게 지금보단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밤은 달고 편안한 잠에 들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루 4시간씩 출근하는 거 어때요? 알겠어요, 사장님. 심장에 붙은 돌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가볍네요. 오랜만에 가벼워 어색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윤지가 오른손에는 철쭉 화분을, 왼손에는 병꽃나무 화분을 안고 인사를 한다. 슬픔이 꽃이 필 수 있다니 앞으로 이 식물원을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아기를 안듯 화분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뒤돌아선 윤지를 향해 지은이 세상 무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든다. 그녀가 웃으면 꽃이 피는 것 같다. 신비하고 이상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할 날이 기대된다. 영화에서는 시간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 장소가 사라지던데. 7개의 나무 발판을 천천히 밟고 나온 윤지가 눈을 질끈 감고 뒤를 돌아본다. 눈을 뜨면 꿈에서 깨버릴까봐 겁이 난다. 손에 든 화분도 사라지고 비밀의 정원 같던 마음 식물원도 사라질까봐 실눈을 살짝 뜬다. 있어. 꿈이 아니야. 여러 번 눈을 비벼도 마음 식물원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윤지는 터질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고 사뿐히 걸음을 뗀다. 매일이 똑같은 날씨가 아니듯 걸음도 같은 걸음이 아니구나. 오는 걸음과 가는 걸음의 무게가 일이 다를 수 있다니.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크게 숨을 쉬는데 가방에서 진동이 울린다. 준호씨, 여러 번 전화했어? 미안, 전화 온 걸 몰랐네.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어. 괜찮은 거야? 준호의 걱정에 미안해진다. 뱃속에 아이들을 보내고 준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는 마음은 오죽할까?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같이 고민해보자. 그나저나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좋지. 당신 외출할 수 있겠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우리 오래전 그 아이 보낸 장소에 가보자. 그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당신 혼자 아이 보내주고 왔잖아. 그런데 나는 아직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더라고. 2번째 아이 보내고 나무 심었다고 했잖아. 거기 맞지? 맞아. 그때 윤지씨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1번째 아이 보내고 와서도 나무를 심었어. 2번째 아이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으니 나무만 심었고. 알고 있었어? 놀란 준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린다. 알지. 왜 몰라. 준호 씨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옆을 보지 못했어. 보고 싶어, 준호 씨. 버스 온다. 금방 갈게.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했다. 기다리면 오는 버스처럼 기다리는 것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찾아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